네,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는데 너만 몰라. 이게 답정너지요. 네. 우리는 뭐 이 정권에서 김건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은 무조건 답정너의 상황으로 답변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짐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두일 작가님이 2달 못 되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쉬고 돌아왔습니다. 쉬는 동안에도 뭐 매일 라이브로 선명하게 시사 논평 활동을 하셨는데 노원구 자택으로 돌아오셨죠, 김두일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막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노원구로 복귀한 김두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더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체감적 느낌은 왠지 서울도 만만치가 않네요. 그러니까 서울은 이제 떠나셨던 4월 말 그로부터 네. 2달 동안에 많이 더워졌어요. 예. 싱가포르 복장으로 왔는데 여기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방금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고양이 잘 있고. 고양이가 잘 있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또 반가워하면서 냄새를 맡고 지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지금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언제부터 또 노원구에서 시작하십니까? 바로 뭐 시작해야겠죠. 아마 또 지금 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네, 네. 네, 네. 그럼 우리 돌아오셔서 방송하실 때는 봄이 고양이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봄이 고양이. 네. 알겠습니다. 한번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출연료로 사료를 드리도록 사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돌아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김 작가님은 경제 분야에서도 굉장히 밝으신 분인데 지금 나라 밖에서 한국 경제 상황 보신 소감은 어떠셨어요? 아주 안 좋죠. 네, 매우 안 좋아서 사실은 뭐 1월부터 4월까지 재정 적자가 64조가 나왔다고 하고 아니 4월까지? 네, 4월까지요. 1월부터 4월까지 진짜 64조 빵꾸 났습니다. 64조. 네, 64조. 그건 뭐 이제 부자 감세 등을 포함한 완벽한 정책 사항의 미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네. 2만 원을 돌파했다라는 또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보통은 뭐 삼겹살을 그래도 좀 뭐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제 삼겹살 먹으러 가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상태가 되었고, 네. 뭐 냉면 한 그릇에 뭐 18,000원, 갈비탕 한 그릇에 뭐 2만 원. 그래서 전반적 물가가 너무나 올라가 있고. 여기에 뭐 금리는 지금 뭐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뭐 연내에 한 번 정도 미국에서 뭐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뭐 낮춘다 만다 뭐 이 정도 갖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라 이제 금리도 그렇고 뭐 부동산 미분양 지금 뭐 지방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고 뭐 네. 서울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율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데 더 걱정스러운 건 지금이 최악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더 절망. 아니 지금 1분기 총 네. 3분기 중에서 1분기가 지금 재정 적자가 64조인데. 네, 64조. 앞으로도 뭐 나아질 전망이 없다. 그러면은 올해 100조 넘는 거는 기정사실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겠죠. 지금 결국은 뭐 세수 정책에 관련된 건 정부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써야 될 뭐 민생 관련된 어떤 뭐 그런 정책적 지원금은 전혀 못 해주는 거고 그 와중에 뭐 윤석열 뭐 해외 순방비 같은 거는 뭐 예비비 땡겨다 쓰고 있고 네. 그래서 너무 안 좋은 상황이죠 지금요. 지금 뭐 우리 민생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급여를 못 받고 있다. 급여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뭐 막 그런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죠. 과거에 이제 뭐 조선 말기, 구한 말기에 이제 무슨 뭐 이모군란이 일어난 이유가 그 병사들한테 그 쌀 대신 막 거기 모래를 섞어서 주고 뭐 그래갖고 이제 막 그렇게 이모군란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비에 의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지금 이렇게 이제 허덕허덕한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요즘 상황이 지금 되게 안 좋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보도가 안 돼요. 겁먹은 언론인들이 이걸 잘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윤석열, 맞아요. 김건희 찬양하는 기사나 쏟아내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일어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예.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총선 이후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제 정적 죽이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숨겨놓은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김건희는 이 와중에 설치고 다니고 있고. 그래요. 이런 정치 현실도 대단히 암울해요. 그죠? 네. 뭐 사실은 뭐 저도 그렇고 김영민 이사장님도 그렇고 이 상황은 예상을 했죠. 뭐 윤석열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반성을 할 인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때문에 뭐 지금 윤석열이 뭐 저지르고 있는 각종 일들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그냥 상수였고 변수가 아니었다. 예.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뭐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그다음에 이제 저희 뭐 민주 시민들이 아까 뭐 최재형 목사님도 그렇게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시던데 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도 계획대로 지금은 심과 심, 기세의 싸움이기 때문에 가령 뭐 지금 뭐 여타 뭐 검사들의 탄핵에 관련된 게 기각될까봐 두려워서 탄핵을 못하고 혹은 네. 특검을 발의했을 때 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까봐 이걸 또 뭐 망설이고 이런 일 없이 예. 지금부터는 이제 그냥 오로지 그냥 심과 심세대 기세의 싸움으로 계속 맞붙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국 혁신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원래는 조국혁신당이 지금의 좋은 성과가 나온 것은 쇄빙선론이었잖아요. 네네네. 민주당보다 더 강력하게 더 앞장서서 싸우겠다라는 취지로 윤석열과 예. 취지로 지금의 이제 뭐 12석이라고 하는 뭐 좋은 성과를 얻어갖고 왔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기대보다는 우려했던 쪽에 행보를 보이고 있어갖고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뭐 너무나 많은데요. 뭐 일단은 지금 가장 최근 뭐 어제 일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박은정 의원이 이제 법사위의 일소위 갖고서 지금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랑 계속 뭐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전혀 뭐 없었던 법사위의 1소위나 2소위 뭐 사실은 뭐 나름 중요하게 볼 수는 있죠. 1소위에서 하는 것은 지금 법사위 자체적인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거고 2소위에서 하는 것은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걸 심사하는데 네. 아마도 박은정 검사는 본인이 이제 그 한동훈 특검법 발의한 거 관련해서 자신이 심사를 빨리빨리 좀 하고 싶어갖고 그런 요청을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무의미한 무의미한 어떤 좀 소모적인 다툼인 거고 또 아직까지도 그 지금 사무실에 조국 혁신당은 안 들어갔잖아요. 223호 과거에 정의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거를 뭐 3층에 어디 무슨 운영실을 바꿔서 무슨 뭐 교체해달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조국 혁신당을 지지했던 민주 진영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모양새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쇄빙선인데 현재의 상황은 자꾸만 심상정의 정의당, 심상정의당의 이제 모습. 그래서 제일 우려했던 것은 이제 민주 진영의 혹은 민주당의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는데 지금 상황이 유감스럽지만 쇄빙선보다는 약간의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 쪽을 보여줘갖고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우려의 글을 남겼어요. 네. 민주당과 차별화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최선 급선무인 공익은 바로 윤석열 태도다. 여기에 그 민주당보다도 선명성을 드러내서 더 지혜롭고 더 강력하게 윤석열을 끌어내릴 그런 의지를 보여준다면은 아마 국민들이 그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으려고 해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당연하죠. 네. 그런 점을 좀 감안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김두일 작가님은 쓰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싸우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예. 네. 누구라고 이야기하진 말고요. 어떤 사람이 그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가 4억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주식이 무슨 부루마블 화폐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받은 충격이 커 보입니다. 그 주변에서 막 떠들썩하는 거 보니까 말이죠. 네. 자, 이거는 저는 이제 그 양반이 기본적인 상식의 부재가 아니었나 싶어요. 뭐 주식을 한 번도 투자해본 적이 없는 양반이고 비상장 주식을 한 번도 사고 판 적이 없다 보니까 증여를 받으면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그걸로 그냥 뭐 사인과 사인 간에 그냥 뭐 줬는데 그게 뭔 상관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곤란하지. 진짜 이거는 완전 몰상식을 넘어서서 하는 뭐 경제 부장까지 했던 양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말 좀 충격적인데 일단은 근데 이제 이 현재 상황에 가장 이 사단이 벌어진 이유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 자, 원래 열린공감 TV에 100만 원짜리 법인으로 만들어서 뭐 주당 100원으로 시작됐지만 그것은 이제 기업 평가를 할 때 보통은 이제 가치 평가, 뭐 밸류에이션 평가라는 말을 이제 업계에서는 쓰는데 그러면 보통 그거는 이제
매출과 순이익을 갖고서 그 네. 해당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그게 회사의 가치 판단을 하는 기준입니다. 그 주식을 이제 뭐 무상으로 증여받든 하여튼 뭐 돈을 주고 사든 네. 당시의 가치, 살 때의 그 가치로 이제 말하자면은 밸류에이션이 된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밸류에이션을 그러니까 그 지금 뭐 그 B가 A한테 주식을 증여했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주당 가치가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100명가 100원짜리로 시작됐지만 네. 전년도의 어떤 뭐 매출과 이익을 봤을 때 그러면은 그거는 뭐 당연히 그 세금을 추징하는 그 세무 당국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똑같이. 근데 이거를 그냥 뭐 A에서 B로 그냥 뭐 넘어갔다고 그 자체를 그냥 무시하고 네. 세금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한 상태가 됐다가 예. 그게 뒤늦게 이제 뭐 세무 당국에서 예. 뭐 어떤 뭐 절차를 밟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이제 알게 돼서 네. 이제 뭐 띵 단계에 들어갔나 보죠. 예.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뭐 이제 뭐 고의로 했으면 뭐 5억 원대, 뭐 그냥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4억 원대,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네. 세금을 추징당한 이제 위기에 놓여 있다. 예, 뭐 그런 4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을 네.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모르고 했다 그러면은 이제 20%니까 4억 8천만 원. 네. 그리고 이제 고의로 했다 그러면 40%니까 네. 5억 6천만 원. 그 정도 됩니다. 네.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이거는 내가 죄를 짓고 도망 다닐 수는 있어도 세금을 그 탈루하고 도망 다닐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아니 그러면 혹시 심각해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면 나 그냥 주식 안 받을래요. 낙장 불입입니다. 그러면 낙장 불입이에요? 왜 낙장 불입이냐면 그걸 다시 이제 받은 걸 도로 돌려준다. 그러면 네. 돌려받은 사람이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혹시 이런 시나리오는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뭐 상상 네. 속의 영역인데 이 주변에 과거에 그 지방의 국세청장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네. 그 사람 통해서 네. 저기 국세청 혹은 세무서 이런 데다가 네. 자금 얘기해서 좀 깎아줄 수 없는지.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그 살 당시, 그러니까 무상 증여받을 당시의 주식 가치가 아니라 네. 애초에 시작할 때 100원으로 시작했다면서요. 네. 100원 가격으로 해서 네. 그 뭐 세금을 좀 낮추면 안 되겠냐. 네. 이거 가능합니까? 그거를 만약에 저희가 몰랐다 그러면 김영민 이사장님이 몰랐다고 하면은 그럴 네. 수도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그 증여를 받은 걸 몰랐고 예. 그다음에 그 세금에 대한 내역을 뭐 김영민 이사장님이나 저나 몰랐으면은 네. 그냥 그렇게 이제 대충 뭐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네네. 근데 상당히 리스키하죠. 그런 어떤 민원을 받아줬다가는 이제 문제가 확실히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세무 공무원은 걸리면 좆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누군가 어쨌든 총대를 메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한데 그리고 또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다 알려진 상황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처음에 내가 최초에 샀던 액면가 기준으로 그렇게 세금을 내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네. 예를 들어서 5억 몇 천만 원 부과된 거를 그냥 성실 납부한다고 해서 한 10% 20% 이건 그 세무 당국에서 깎아주는 그 정도 딜은 가능합니다. 그건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세무 당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렇게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근데 말도 안 되게 그 가치 자체를 예전에 이제 처음 액면가로 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또 이분이 또 이제 경제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사회적 지위가 있었어요, 과거에. 네, 그렇죠. 이분이 나는 몰랐다. 이거 세금 네. 낼 줄은 몰랐다. 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에는 당연하죠. 그러면 5억 6천을 기준으로 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깎아줘봐야 한 10%? 5억 5,600만 원 정도. 깎아달라고 그렇게 딜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좀 더 현실적이다. 성실 납부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등등 몰랐고 그다음에 돈이 없습니다. 성실 납부 알았어 10% 깎아줄게 요런 거는 제가 이제 기업에서도 종종 이렇게 이제 변호사들이 동원돼서 이제 그렇게 막 딜을 하는 경우는 봤습니다. 예. 그러나 만약 5억 6천이라고 할 경우 네. 5억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생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생돈을 내야 됩니다. 네. 자기 돈. 자기 돈이죠. 예. 주식을 소유했으니까 당연히 뭐 그때 김용민 이사장님이 페이스북에 잘 쓰셨더만 모든 소득이 발생하는 것에 세금은 따른다. 이거는 네. 뭐 그냥 뭐 저기 해가 지면 달이 뜬다 같은 뭐 아주 띠건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아니, 경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상식처럼 알고 있는 게 소득이 네. 생기는 곳에 이거는 당연히 세금이 붙는다. 아유, 그러면은 그럼요. 혹시 이거를 그 사람한테 무상으로 넘겨준 사람도 세금 내야 됩니까? 무상으로 넘겨준 사람, 뭐, 그러니까 돈을 받았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데, 무상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이제, 네. 뭐, 그게 세금을 부과할 어떤 근거는 없어 보이네요. 받은 사람만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 평가 가치에 의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준 사람은 뭐, 이제, 거기서 뭐,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네네네.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건 뭐 어느 쪽 이야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사 이야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두일 작가님 가족을 비방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많죠. 그들에 대해서 이제 민사 소송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총 9명을 대상으로 네.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단 넣고 본안 소송을 넣습니다. 네. 본안 소송 뭐 금액은 뭐 평균 뭐 한 두 당 한 5천에서 1억 사이 뭐 사안에 따라 이렇게 예. 쭉 걸었고요. 예. 일단은 이제 그 본안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가처분 단계에서는 김한매, 그다음에 심혁, 가로열고 정기용, 아유, 반가운 그다음에 이름들입니다. 예. 예, 제보자 X 지연진, 네. 그다음에 가평에 있는 최한옥 이 네 명은 제가 이제 방영금지 가처분 단계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간접강제금도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거 이제 영상 안 내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100만 원씩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실제 그 가평에 계신 그 최한옥 씨는 안 내렸더라고요. 그냥 이걸 그 양반은 좋게 보면 상남자고 나쁘게 보면 그냥 뭐 뭔가 경제 개념이 없으시거나 뭐 그런 분 아닐까 싶은데. 몸으로 때우면 된다 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건 전혀 이게 민사기 때문에 민사예요, 민사요. 형사 아니야. 형사는 내야 되는 건데. 형사는 예를 들면 이제 벌금 나온단 말이에요. 네, 못 내겠다. 개기면 감옥 갔다 오면 또 되거든. 응? 네. 하루에 얼마씩 해가지고 까이는 건데 이건 민사의 영역인데. 혹시 민사하고 형사를 헷갈리는 거 아닌가? 예. 네. 아니 뭐, 그러면은 김두일 작가님 보시기에 네. 그 관련한 영상을 내려야 하는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간접 강제가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가처분해서. 근데 네. 하루에 얼마씩 냅니까? 안 하루는 내리면. 아니고 이제 건당 영상 하나당 100만 원. 100만 제가 원. 일단 그래서 뭐 일단은 두루두루 세봤을 때 뭐 이제 그 세 명이 아직 그러니까 최한욱 씨의 경우는 애초에 저희가 이제 판사가 이렇게 결정문을 내린 영상을 하나도 아예 안 내렸고요. 그다음에 김한매, 정기용 씨는 뭐 이것저것 내렸는데 또 한번 말레이시아에서 심심할 때마다 뒤져보니까 또 있긴 있더라고요. 있어요. 아이고, 그 열심히 지우던데 왜 그건 안 지워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뭐 열심히 지웠는데 네. 열심히 지웠는데 이제 그냥 이제 전혀 상관없는 내용에서도 뜬금없이 이제 무슨 거기 판사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체크를 해놓으셨구나 우리 김두일 작가님이. 그럼요.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그냥 시간도 많을 때 제가 그냥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본안 소송을 하나 이제 강진구 씨한테 이제 허위 제보를 했던 최초의 제보자 그분의 경우는 이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겼죠. 그때 이제 강진구 씨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민사 소송에서 이기셨다. 강진구가 아니고 강진구한테 제보를 하신 분. 그분. 강진구한테 제보를 하신 분에게 이제 1억 민사 소송을 청구했는데 그 중에 이제 30% 인정을 해서 3천만 원 배상하라고 일단 1심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은 그렇게 나왔구나. 그럼 네. 바로 이제 가처분 없이 본안으로 가신 거고. 네. 그래서 그분은 방송을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바로 가처분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1심이 신속하게 나왔고 이제 2심 들어간 상태고 그 다음에 며칠 전인가 이제 김한매 씨도 지금 이제 본안 소송 이제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어갖고 제 변호사만 나갔는데 네. 김한매 씨의 주장의 취지는 이제 계속 판사 앞에서 계속 자기가 강진구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그러니까 강진구 씨가 왜
그 김한매 씨에 의해서 지켜져야 할 대상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한매 씨 그 주장에 발맞춰서 강진구를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참 의문이고요. 그 뭐 매일매일 지금 김용민 목사님을 그 디스하고 있는 전직 기자 출신의 유튜버가 매일매일 왜 강진구를 욕하냐고 왜 막 그러면서 막 그 김용민 사장님을 그렇게 디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네. 왜 그렇게 강진구를 지켜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 지금 강진구 씨 관련해서 유튜버 강진구 씨 관련해서 지금 저 청담동 술자리 네. 그 보도와 관련해서 일단 경찰은 강진구 씨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송치를 했고 네. 검찰이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는데 지금 강진구 씨가 강요 미수죄 건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좀 솔솔 나와요. 저는 빠르면 6월 중에 기소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 왜 그렇게 보냐면, 그 건도 네. 기소된다고 보십니까? 그 저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뭐 명예훼손이야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제가 비록 법조인은 아닌 만주 변호사로 봤을 때 그것도 뭐 기소거리라고 보긴 보는데 저는 그냥 그게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의 명예에 관련된 거로 사실은 재판을 하는 거는 일단은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사실 한동훈이가 네. 이번 왜 10억 손배소 냈잖아요. 그거 저 네. 한동훈이 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게 언론 자유에 매우 심대한 위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럼요. 청담동 술자리 보도는 잘못된 거지만 네. 그거를 그 고위공직자인 사람이 말이죠. 네. 손해배상으로 해서 이렇게 책임을 묻는다. 이거는 여러모로 안 좋아요. 대단히 저도 나쁜 여파를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그 건 관련해서는 이제 그냥 위법성이 조각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심형은 못 알아듣겠지만 어쨌든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그냥 이건 좀 이제 그냥 이렇게 잘 정리가 조각성으로 위법이 돼서 네, 조각성이 위법이 되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그 청담동 첼리스트와 이미키 씨의 경우는 다른 케이스죠. 그럼요. 그분들은 일반인이고 네, 일반인이고 사인이고 네. 그분들이 그 불이익당한 건 대단히 부당한 일이에요. 당연히 맞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지만 한동훈은 아닌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그 강진구 하고 이제 그 청담 제보자로 알려진 이모 씨가 현재 이제 기소 여부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게 강요 미수죄잖아요. 그렇지. 미수죄. 예. 근데 그럼 우리가 이제 협박죄하고 강요죄가 좀 헷갈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네. 강요죄와 강요 미수죄가 있잖아요. 네. 강요 미수죄는 뭔가 좀 형량이 낮을 것도 같고 네. 범죄의 어떤 정도가 좀 낮을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걸 제가 좀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그냥 그 워딩만 들었을 때는 왠지 협박죄가 더 훨씬 더 무서운 잘못 같고 그다음에 강요죄는 그거보다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워딩 때문에 사실은 그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강요죄가 협박죄보다 더 이게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협박죄는 가령 예를 들면 그 전직 한겨레 기자가 김용민을 대상으로 내가 김용민을 무슨 다 그냥 어떻게 할 거야. 김용민을 내가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건 협박이에요. 이건 협박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강진구하고 이순환은 첼리스트한테 너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너의 어떤 비밀을 내가 공개해 버릴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어떤 좀 그렇게 억지로 하도록 만드는 협박이 들어간 억지로 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강요가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양형 기준이 높은 거고 협박은 그냥 허모 기자처럼 아무 맥락 없이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난 김용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건 협박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강진구하고 이모 감독이 진행한 것은 이것은 이제 강요죄다. 여기에 이제 미수는 실제 강요나 협박이 형성이 되느냐 마느냐 이제 그 차원이기 때문에 강요를 받은 거는 똑같은데 강요 미수죄는 그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경우 그 강요당한 상대방이 그렇기 때문에 그 강요한 사람들의 그 범죄의 무게는 다르지 않아요.
강요죄나 강요 미수죄나.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뭐 기소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냐 그러면 뭐 언론 보도에 이미 나왔어요. 지금 그 장진구와 이모 씨는 같이 1시간 넘게 어떤 뭐 이걸 어떤 식으로 그렇게 이제 첼리스트를 압박을 할지 모의한 어떤 내용이 이제 포렌식을 통해서 다 증거가 확보가 됐다고 나왔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그 이후에 전화를 통해서 첼리스트한테 이제 문자나 전화를 통해 갖고 네. 무슨 뭐 상간자 소송을 하겠다. 그러면 너는 이제 네 인생은 거의 뭐 끝나는 거야. 이제 그런 취지로 협박이 들어간 강요를 했기 때문에 비록 그거를 이제 첼리스트가 따르지 않았지만 그게 이제 강요 미수죄로 기소가 될 확률이 매우 높고, 저는 이게 재판까지 이제 진행이 돼도 강진구가 그것을 지금 이제 내가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말이죠. 어떤 그 진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네, 진실인데 왜 강요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아니 그렇죠. 왜 뭐 추종자를 동원해 가지고 자기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막 모욕을 주고 비난을 하고 네. 그럴 이유는 없다고 봐요, 저는. 예. 2년 반 동안이나 지금도 괴롭히고 있고 아직도 괴롭히고 있잖아요. 아직도. 네. 예.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뭐 오죽했으면 이제 첼리스트가 가처분, 그러니까 방해금지 가처분을 냈고, 저는 뭐 그것도 지금 이제 뭐 워낙 그렇게 괴롭힌 그냥 어떤 뭐 진실 보도라기보다는 어떤 한 개인을 괴롭힌다라는 어떤 취지로 받아들일 공산도 법원에서 네.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인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요. 하여간 그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만은 강진구 씨 쪽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실 이 코너 마련한 것도 있어요. 예, 네. 왜냐하면 네.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예.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 네. 그 말씀처럼 지금 상황이 결코 당신들께서 지지하는 그분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제는 어떤 누군가에 대한 신뢰와 또 믿음을 떠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 차원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제 귀국 후에 어떻게 활동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충분한 휴식과 몸 만들기, 전지훈련을 통한 운동도 하고 왔으니까 다시 또 열심히 뭐 방송도 하고, 네. 뭐 책도 쓰고, 예. 뭐 기존에 해왔던 이제 뭐 윤석열과도 싸우고, 그다음에 네. 뭐 또 이제 뭐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난 차상경 특검 관련해서 특검 촉구 요구하러 또 뭐 이렇게 그 집회도 열고 막 그랬잖아요, 주말에. 네네. 네. 그런데도 좀 나가보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열심히 또 활동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두일 작가님 돌아오셔서 참 안심이 되고 여러 가지로 또 염려를 좀 덜게 됩니다. 더욱더 왕성한 활동 기대하면서 오늘 김두일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민 TV 구독자 여러분, 계속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세요.